여전히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현 시점에서 과연 내가 내 집 마련을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이제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떨어지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맞는지 이제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상황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신문 기사를 하나 제가 가져왔는데요. 한국경제에서 출시한 내용입니다. 새 임대차법 9개월, 전세 줄고 월세 반전세 늘었다라는 기사예요. 그래서 전세가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임대차 그 3법으로 인해서 전세가 상승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그러한 집주인들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내야 될 그 세부담이 많아졌죠. 취득세, 보유세, 뭐 양도세 이런 세부담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전세 가격이 오르는 그 폭에 대한 부분을 이제 월세로 전환을 하면서 이 세입자들한테 이러한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그리고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세부담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제 보유세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빨리 주택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러한 그 세부담이나 이런 부분에서 영상을 다루게 되면은 이제 댓글들이 이렇게 나쁜 댓글들이 좀 달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무주택자 분들이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생각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지만,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너무 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의 시각에서 좀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제가 경험한 것과 그리고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실제로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하니까 너무 이렇게 편향된 시각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택 가격이 오르거나 또는 보유세 같은 것들이 오르게 되면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세 부담을 본인이 소득이 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득이 늘어가지고 이 주택분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택 가격이 올라서 세부담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월세 그 전세를 줄이면서 월세로 전환을 하면서 세입자한테 전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세부담이 많아지니까 집을 팔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보는 관점은 무주택자 같은 분들,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줄고 집주인들이 이제 이 부분을 월세나 반전세로 늘리려고 하니까 내가 내야 될 세부담이 아니라 내가 내야 될 그 비용 부담이 많아지는 겁니다. 내가 내야 될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많아지는 거예요. 비용 부담이 많아지게 된다면 지출 비용이 많아진다는 거죠. 내가 벌어야 되는 소득은 한계치가 있는데, 내가 전세를 뭐 예를 들어서 3억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택의 가격이 오르고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것을 이제 전세를 만약에 4억으로 하게 된다면,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금을 내게 된다면 대출 비용이 지금 금리가 낮기 때문에 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월세로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월세 부분으로. 이 월세로 돌리게 됐을 때는 이 비용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경기도 어렵고, 그리고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실직자도 많은 이 상황에서 내가 내야 될 세부담들이 점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단순히 이제 임대차 3법, 뭐 새 임대차법으로 인해서만 발생하는 효과가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19년 동안 부동산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계속 이루어졌던 패턴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전세가 줄고 월세가 반전세가 늘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월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 내가 무주택자면 내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이 월세 비용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리로 장기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가 주택을 구입하게 됐을 때는 이 월세 내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의 담보대출을 활용해가지고 이자를 내면 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에 이자를 활용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월세나 반전세가 늘게 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부담해야 되는 그 비용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이 집주인들이 과도하게 오르는 이런 세금에 대한 부분들, 아 이제 큰일 났네, 보유세가 이렇게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양도세가 이렇게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이제 집주인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거는 세입자 입장에서 내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내가 소득을 많이 늘리던가, 제가 얘기를 많이 하죠. 소득을 많이 늘리던가 아니면 지출을 많이 줄이던가. 근데 이 지출을 뭐 내가 커피를 아끼고 이런 지출보다는 내가 주거 비용의 지출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월세의 부담이 점점점 늘어나게 된다면 이 지출 비용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내 생활의 패턴이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내가 꼭 써야 될 그런 부분들에서 자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월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게 레버리지를 활용한 내 집 마련이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아마 제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이나 구독자분들 중에도 이렇게 많이 오른 주택가격을 보면서 집을 사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으실 거예요. 저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주택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유동산 장세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조건 집을 사야 된다, 사셔라 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집값은 오를지 내릴지 그 누구도 몰라요. 예단하지 못합니다. 저 역시도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거라는 그런 무게중심을 두고는 있지만 이제 공급 물량이 많아지는 시점이 온다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은 내가 이렇게 월세 지출 비용을 계속 늘리면서 그 장기의 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것들을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들은 개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만약에 내가 이 소득을 많이 늘릴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또는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 버는 이 소득에 한계성이 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지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장기의 저리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지역의 주택을 매입을 하거나 청약을 통해서, 경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셔가지고 안정적인 삶을 도모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세 가격은 큰 폭으로 오르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주택에 대한 그런 비율이, 그 주택 공급에 대한 비율이 지금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중요한 것은 3기 신도시를 볼 필요가 있어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3만 가구와 내년에 3만 가구, 한 6만 가구의 3기 신도시 외에 중소규모 택지의 그 사전 청약을 받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사전 청약을 할 때 무주택 요건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사면 안 되거든요. 이 분들, 3기 신도시에 청약하려고 하는 분들, 중소규모 택지에 사전 청약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무주택자 분들이 주택을 사면서 내 집 마련을 해야지 전세에 대한 수요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이 분들이 전세로 계속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택을 사려고 하는 이 가수요의 6만 가구의 세대 분들, 또는 추가로 이러한 청약을 위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무주택자로 계시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사전 청약을 통해서 만약에 당첨이 되신 분들은 본 청약까지 그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하남 교산이나 고양이나 남양주나 이러한 곳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로 2년 3년을 계속 유지하면서 내가 전세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지역의 전세 가격은 상승을 하게 될 거고, 그 전세가가 일부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보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수요는 지금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세로 계약을 하신 분들은 이제 2년에서 4년 동안 임대차 3법에 의해서 내가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4년 동안 움직이지 않을 개연성이 크고요. 그리고 전세를 내놓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전세가를 처음에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생각하실 것은 이
월세를 내가 감내하기 힘든 소득 여건을 가졌다면 장기로 저리에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대출의 규제가 심합니다. 지금 현재. 하지만 여전히 무주택자들한테는 10포인트를 완화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또 대출에 대한 부분을 완화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고,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이 월세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면서 세입자로서 여전히 내 집 마련을 하지 않게 된다면 이 지출 비용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내가 안정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 얘기가 100%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한번 보면은 저금리의 보유세 인상이 예고되고 전세값이 크게 뛰면서 전세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많아졌고, 당연한 거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제가 집주인의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 상황의 팩트를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오른 보증금을 대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이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오른 보증금을 대지 못하는 이 임차인들이 과연 어디로 가느냐. 서울에서 수도권 핵심 지역에서 외곽으로 밀려나는 그런 현상들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 신문 내용만 보더라도 비규제 지역의 정말 외곽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60대 1, 50대 1이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현상들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앞서서 찍은 영상에도 너무나 비규제 지역의 외곽 쪽까지 가지 마셔라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전세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거나 아니면은 전세 가격을 전세를 구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대안으로 이러다 정말 벼락거지가 되고 내가 구할 수 있는 전세값의 전세마저 없으니까 외곽 지역에 있는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들을 이제 매입을 하거나 청약을 통해서 정말 묻지마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시점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입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입지,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너무 빠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선호할 수 있는 데드라인의 입지를 여러분들이 평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수요가 있는 곳이라면은 조금 무리를 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건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정말 지하철역과도 굉장히 멀고 추후에 지하철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역이 수도권에서 뺑뺑 돌면서 정말 서울로 진입할 수 없는 직주 근접의 역이 아닌 곳들, 그리고 과도한 커뮤니티 강점만을 부각시키면서 외곽 지역에 있는 입지가 안 좋은 그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댓글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외곽지에 있는 대규모의 아파트들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청약을 신청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신중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기회는 늘 와요, 여러분. 지금 당장 집값이 오르고 그리고 집값이 안 떨어질 것 같지만은 이제 공급 물량이 많아지는 그 시점이 오면은 조정을 받습니다. 반드시 조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시기가 물론 3기 신도시가 공급되거나 아니면은 민간 공급의 활성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 공급을 이제 활성화시키려고 하죠. 이런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이 같이 공급되는 시기가 만약에 오게 된다면 가격의 조정들을 받게 될 거고 외곽지부터 가격 조정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게 될 거고, 그런 공포감을 느끼게 됐을 때는 웬만한 조정 대상 지역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외곽 지역은 미분양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그런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일단 하셔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 재테크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외곽지 아파트조차도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께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의 신중을 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별로 보면은 고가 전세가 몰려있는 강남권과 중저가 전세가 많은 서울의 외곽을 가리지 않고 모두 이제 반전세 월세가 증가하는 현상들이 이제 관측됐다고 합니다. 지금 불안한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마포구 아현동 공인중개사 대표님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은 작년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계약 갱신이 늘면서 전세가 품귀를 빚고 있다.
그러니까 2년의 전세 계약을 했지만은 전세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오른 상태에서 추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통해서 4년으로 연장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물량이 안 나오는 거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오른 그 전세 가격을 반전세 형식으로, 월세 형식으로 전환을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월세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임차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져요.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택 공급 물량이 지금 확대되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 아니면 월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의 시장 장세가 계속해서 이러한 기조를 일부 유지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과도한 월세를 내면서 전세를 사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장기로 대출을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게 맞는 것이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전히 전세나 월세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무조건 전세나 월세를 사는 게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생각의 마인드 전환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제 영상을 보시고 지금 현재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게 일생일대의 최고의 상품을 사는 겁니다. 내 집이라고 하는 가장 비싼 상품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품을 사는데 내가 1시간 공부하고 산다? 뭐 한 번 청약해서 산다? 내가 임장 한 번 가서 산다? 이러한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아이러니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더 공부하고 현장을 많이 돌아보시고 많이 청약하시고 알아보시고 이런 유튜브 영상이나 많은 영상들을 보시면서 조금씩 여러분들의 레벨업을 시켜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택을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단편적으로 하나의 이런 연필을 사는 것처럼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평생을 살면서 내 집 마련을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시고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 관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처음이신 분들은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